6월 이벤트로 진행되었던 문제책자 신청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당첨되신 구독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당첨되신 구독자님들은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우편으로 정성스럽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이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소나무를 데리고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소나무는 배양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다른 나무들보다는 좀 더 수월하고 손이 덜 가는 나무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편하게 나무를 만지는 편인데, 딱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애로사항은 뭐냐면은 이 안쪽에서 순들이 잘 안 터져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가지를 잘라버리면은 안에서 다른 나무들은 터주는데, 잘라버리면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안에 잎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밀어 넣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소나무들이 굉장히 길어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6월달 정도에 실시하는 단엽법, 일명 순자르기라는 기법을 활용하는데, 그 기법도 나무의 수세를 굉장히 많이 소모시키는 작업이라 제가 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불가피하게 그거는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소나무의 어떻게 보면은 배양 방법이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제가 순자르기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정해놓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첫째, 분갈이 한 해, 그 해에는 순자르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무의 수세가 약한데 거기다가 순자리까지 해버리면은 성과보다 실패를 볼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작업을 안 하고요. 그래서 분갈이가 예정된 해, 그 해에도 순자르기는 하지 않습니다. 분갈이라는 대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순자르기를 해서 미리 힘을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갈이 한 해, 분갈이 할래, 그 두 개는 특정적으로 절대 저 같은 경우는 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무가 세력이 좋지 않을 때 역시 거르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순자르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2년에서 3년에 한 번 정도, 나무가 건강하다는 조건 하에 그 정도로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스탠다드인 것 같아요. 매년 한다? 그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나무가 얼마나 건강한 나무면 매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네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잎 정리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봄부터 여름까지 한창 생장할 때는 그 생장 기간에 맞춰서 우리가 조절을 해주는 거고, 가을부터 봄까지는 대비를 하는 잎 정리예요. 내년을 대비하고 앞으로 대비할 것들, 얘네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작업해 주는 것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이 소나무 같은 경우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올 겨울에 나는 전시회 낼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당연히 가지 개체수도 많아야 되고 세력도 머리와 하단 부위가 같았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은 굳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가급적이면은 잎의 개체수를 덜어주는 게 나무한테 부담감이 덜합니다. 잎을 다시 붙이는 거는 우리가 단엽법, 즉 순자르기를 통해서 증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증가시키더라도 평상시에는 나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 한 곳에서 여러 개 나오는 순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해서 잎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머릿부분에 강한 부분의 잎들은 잎수를 줄이고요. 그리고 약한 부분들은 최대한 건들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약하게 보이는 부분과 강하게 보이는 부분이 세력이 비슷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무를 살펴보니까 머리 부분 제일 강한 부분을 저희가 1로 설정을 하고요. 중간 부분을 2로 설정하고, 약한 부분, 하단 부분을 3을 설정하고요. 같은 하단 부분이라도 더 약한 부분을 4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가 되고, 1은 많은 잎을 제거할 거고요. 2는 조금 제거할 거고, 3은 거의 제거하지 않을 거고, 4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세력을 머릿부분은 낮추고 하단부에 또는 품 속에 약한 애들은 세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1월이다 보니까 저희 촬영 기사님께서 오늘 쉬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촬영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평상시보다 많이 어색함을 좀 느끼실 거예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근접 촬영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작업하면서 근접으로 이게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형상적으로 전체적인 정리 어떻게 내가 구분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게 정리가 되는지 그런 것들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작업하면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이야기 안 할게요. 요즘에 너무 어렵게 이야기한다, 딱딱하게 이야기한다 되게 꾸중을 많이 듣습니다. 좀 재밌게 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불린이 여러분께서 또는 아니면 시민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나무는 다 조그만 나무고 덜 완성된 나무인데 만무드님이 너무 완성되어 있는 나무만 보여줘서 적용을 시키지 못하겠다. 큰 도움이 못 된다. 눈여기는 되지만은 깝깝하다. 우리도 그런 나무를 만질 수 있게 좀 어떻게 좀 캐칭 좀 해달라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1년 스케줄표를 다 짜놨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제가 막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연중 관리를 통해서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났을 때 만무드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여태까지 저 난리를 쳤구나, 또는 저런 걸 그래서 일부러 보여준 거구나, 주구장창 그 이야기를 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끌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마치지 않고서는 제가 3년 5년 방송할 때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지루하시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이 생각하시지만은 나중에 시청자분들과 비슷한 나무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이미 우리는 어려운 것을 앞에서 끝내버렸으니까. 자, 어렵게 배워서 쉽게 갈 건지 아니면 쉽게 배워서 점점 어렵게 갈 것인지, 그거는 분명히 시청자분들께서 결정해야 될 상황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은 많이 토크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재미난 방송들 많이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이 작업을 하면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몇 가지 제가 해결을 해드릴게요. 정말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하지 않게요. 아까 설명했던 대로 1번 부분하고 2번 부분을 작업을 했습니다. 1번 부분은 잎을 좀 많이 뽑아주고요. 2번 부분은 살짝 뽑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3번 부분하고 4번 부분이 남았는데 3번 부분은 더욱더 조금 뽑아줄 거고요. 4번은 건드리지 않고 이제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잎을 뽑을 때 지금 이제 막 새순이 나왔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뽑아버리면은 손가락 단 데마다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소나무 잎도 뽑혀 나오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잡으시고 손을 가까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드드드드득 소리 나게 손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돌리면은 자기가 말리면서 툭툭툭툭 하고 소리가 나면서 끊어지거든요. 그 끊어지는 소리 들으시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시면서 끊으시면은 옆에 상처가 안 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무작위로 뽑지 마시고 이렇게 쌍으로 꼭 뽑으셔야 돼요. 하나만 남겨놓게 되면 걔가 제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 착오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꼭 쌍으로 뽑아 주시고요. 제 막내딸이 4살인데 한 번씩 장난감을 사주려고 마트에 데려가요. 그는 막내딸이 고르는 장난감이 있어요. 뭐 뽀로로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그런 장난감 사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막 레고 같은 거 그런 걸 막 사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레고에 우리가 써져 있는 문구를 보면은 10세 이상, 9세 이상 다 적혀 있어요. 결국 우리 딸하고는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제가 제 욕심에 그걸 사서 집에 갖고 가게 되면은 제가 다 조립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그걸 막 부시겠죠. 그게 더 재밌으니까.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제가 시청자분들께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나무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완성도가 없는 나무를 설명을 드리려면은 상상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변수가 있고 저런 변수가 일어날 것이다. 앞에서 보여드린 게 아니라 말로써 진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상상을 해야 돼요. 하지만은 이건 상상이 아니라 눈에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완성도 있는 나무를 보여주게 되면은 우리가 작업에 대한 기본 이해 지식을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집에서 소장하고 있는 아직 완성도가 높지 않는 나무들을 만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 도달하는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알고 싶어 하겠지만은 그 부분을 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렇게 완성도 있는 나무를 작업하는 모습을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분명히 그려질 날이 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온다는 거
앞으로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헤쳐나간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은 이유 불문하고 정상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도시를 한번 보고 내려오면은 자신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나도 저렇게 만들어 봐야지.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런 나무들을 갖고 오는 거니까 다른 의미는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진 나무로 심플하게 보여드리고 나중에 정말 소재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나무들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준비해서 그런 과정들을 설명할 때 이미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 것도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드릴 말씀이 많은데 또 말 많다고 또 혼날 수 있으니까 작업 좀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입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집에 소나무가 있다면 나도 입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입정리를 분명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점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무와 시청자분들의 나무는 틀리다. 뭐가 틀리냐면 세력이 틀려요. 저는 이 나무가 이렇게 잎을 뽑아도 세력에 큰 지장이 없고 힘이 넘쳐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덜어도 나무는 다시 밀려고 하는 힘에 의해서 내가 던 양만큼 거기에 맞게 힘이 분배가 된다는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의 세력이 약한 나무에 이렇게 작업을 했다? 밀고 나오지를 못해요. 약한 나무는 약한 가지는 더 약해지고 뽑아오던 부분도 같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의 기본 베이스는 나무의 세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작업하셔야 되고요. 그럼 내 나무가 강한지 안 강한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 좀 건강해 보이시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건강한 나무는 아닙니다. 지금 턱걸이 선에 걸려있는 나무예요. 제가 이렇게 짜게 보는 게 아니라 제 나무로서 짜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약했다면 입정리를 조금 더 뒤로 밀었을 거예요. 이 나무가 더 강했다면 더 빨리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하셔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나무의 세력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작업을 하시고 내 나무가 세력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많이 덜어내셔도 되고 내 나무가 세력이 안 좋다 하시면 조금 덜어내거나 아니면 작업을 안 하시는 게 이로울 수 있다는 거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래 보는 나중에 작업 끝나고 나서 솔잎을 일일이 손으로 주워내기가 너무 번거롭잖아요. 소사나무 잎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천을 깔아가지고 한 방에 정리하려고 이렇게 덮어놓은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머리 상단 부분이 하단 부분에 비해서 아까에 비해서 이렇게 세력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세력을 다시 이제 올리는 작업을 할 건데 거름을 일단은 좀 많이 걷어낼 겁니다. 왜냐하면 입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기존과 똑같은 양의 거름을 올려놓으면은 부작용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리셋을 시켜서 초기화 시킨다 생각하고 또 조심스럽게 올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 세력을 올리고 사각을 봐가면서 그때 입정리를 한번 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렇게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4시간에 걸쳐서 소나무 입정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마쳤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머리 부분은 많이 덜어내고 하단 부위는 조금 덜어내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어쩌면은 이렇게 덜 완성된 나무, 우리가 소재라고 부르죠. 소재 같은 경우가 작업하기가 훨씬 난해하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가 케어를 해가면서 만져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없거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굉장히 좀 힘든 작업이 됩니다. 방식만 알고 내 나무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적용을 할 때 형태랑 모양이 틀리다고 해서 다르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져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방식을 머리에 숙지를 못하고 손으로 못한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이 방식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 어떤 나무를 갖다 놔도 작업은 똑같습니다. 예, 그 인지하시고 보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나무 작업 모두 끝났으니까요. 배양대에 올려서 다시 배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간수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입자가 부드러운 물로 주셔야 용토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부드럽게 나가는 조류를 사용해 주시고요. 물을 주실 때는 돌려가면서 골고루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